안녕하십니까. 산업재단진흥과 김준경입니다. 오늘 IP금융 사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화의 현주소, 그리고 IP금융의 중요성과 과제, 부처 간 협업, 금융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주요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5만여 개에 달하고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한 기업들이 5년 이후에 생존하고 있을 확률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스밸리는 벤처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도산하는 확률이 높은 그 고난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R&D 단계에서는 정책 자금이, 그리고 성장, 성숙 단계에서는 민간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투자 설비나 고용 등을 이유로 이제 자금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되는 자금의 양은 적어지기 때문에 데스밸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98.7%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나 순수 신용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물적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사업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IP금융을 활용하면 물적 담보나 신용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IP 보유 기업이 IP 평가에 기반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창업 단계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아직 IP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IP 거래 시장이 미비해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IP를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이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IP 금융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IP 가치평가와 거래, 정보활용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정비된 IP 금융 생태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관계부처들과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와 함께 그 IP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청이 개발한 IP 평가 모델을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반영을 했고요. IP 가치평가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미래부, 기재부 등과 함께 그 담보로 잡혀 있는 IP를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게 IP 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안행부와 협조해서 기술거래 정보와 관련된 오픈 AP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IP를 보유한 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게 되도록 중소기업청에 고시 개정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어떤 기업이 우수한 IP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 모르겠다는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미래부의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서 우수 IP 보유 기업의 정보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과는 그 IP 금융 상품을 출시를 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행과 함께 마련한 그 IP 담보대출 지원 모델에서는 저희가 가치평가 평가 수수료를 지원을 해서 그 고가의 가치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고요. 또 회수 지원 펀드를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해서 담보 IP의 매입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금융기관에는 그 우리청에서 개발한 그 온라인 특허 부서 평가 시스템 스마트3의 연계를 지원을 하고 있고, IP 금융협의회를 구성해서 은행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그 IP 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 연계되는 금액이 작년에 759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개소하고 개발된 평가 모델에 대한 개선과 시범 검증 작업을 실시를 해서 IP 가치 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하반기에는 IP 담보대출 협력 모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IP 담보대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을 했고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스마트3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해서 IP 금융 추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특성에도 맞고 고객의 요구도 반영하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IP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가지고 있는 특허권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프트 정보통신이라는 회사하고 벤텍스 사례를 살펴보면 그 대출을 받은 자금을 신제품 출시나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IP 금융이 실제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이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고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금융기관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의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이 중소기업이 이 IP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라는 과실을 얻게 될 수 있는 주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서 성공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곡에 물을 채워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IP 금융이 민간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